자, 지금까지 수열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정말 쉽게 말해 수가 나열이 돼 있는 게 그냥 수열이죠. 근데 그 나열된 수들을 이제 더하는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 더한 값이 얼마냐라는 얘기를 해볼 거고, 그리고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지금부터. 등차 수열을 공부 중이었으니까 등차 수열의 합부터를 공부하려고 요 화면을 띄워놨고 요 식들도 봐야 되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으로 좀 미뤄두고 일단 등차 수열뿐 아니라 다른 수열에 대해서도 통용이 되는 얘기 하나를 좀 하고 시작할 거거든요. 이 수열의 합에 대해서 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수열의 합과 그 다음에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요 얘기 좀 중요합니다. 자, 수열의 합 SN 그리고 일반항 AN 사이의 관계라는 건데 AN은 익숙하시죠? 일반항을 우리 AN으로 많이 표시해 왔으니까 그냥 n번째 항이죠, 수열에서. 근데 이 SN이란 표현도 지금부터는 계속 자주 봐야 되니까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sum이라는 합을 의미하는 그 단어에서 S를 따와가지고 여기 S가 적혀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쭉 다 합쳐놓은 걸 SN이라고 우리가 자주 표현을 해줄 거고, AN이 그냥 n번째 항이라면 이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관계를 주목해야 되는데 SN도 AN처럼 n에 대한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AN도 n에 대한 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SN을 뭐 n제곱 플러스 3n이라고 예를 듭시다. 어떤 수열에 대해 조사를 해봤더니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이렇더라. 그럼 우리가 그 사실을 바탕으로 SN을 알 때 AN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역으로 AN을 알 때, 일반항을 알 때 수열의 합을 다시 한번 구할 수 있는 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둘 사이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볼 건데, 그 관계를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 한 줄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콤마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 지금 같이 적혀 있는 거예요. 요 내용과 요 내용을 합쳐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무슨 내용인지 화면 넘겨서 이제 공부 시작합니다. 자, 우리 수열에 대해서 쭉 계속 봐오면서 항과 항 사이에 다 콤마가 찍혀 있었잖아요. 수를 쭉 나열해 놓은 게 수열이니까 콤마를 찍어가면서 이렇게 수를 나열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수열의 합을 생각하는 거니까 다 덧셈으로 연결돼 있어요, 항들이. 그래서 어떤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한다 치면 그거를 SN이라고 칩시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 치면, 이렇게 나타내기로 치면, 그럼 S1은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 합? 그래서 그냥 첫째 항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위에. 그리고 이제 S2는 첫째 항부터 둘째 항까지 합이고, S3는 첫째 항부터 셋째 항까지 쭉 합친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SN에 대한 식도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요까지만 보지 말고 그 옆도 봅시다. S2라 치면 S1에다가 첫째 항까지 합에다가 두 번째 항의 값을 그냥 얹어 놓는 거잖아요. S3는 첫째 항부터 둘째 항까지 합에다가 셋째 항의 값을 그냥 얹어 놓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SN은 첫째 항부터 n-1항까지의 합에다가 n번째 항의 값을 그냥 얹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고, 맨 마지막 줄 봤을 때, 자, 여기를 봐요. 여기서 지금 얘를 갖다 휙 이항을 하면 SN-SN-1은 AN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SN에 대한 식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면 어떤 수열에 대해서 SN에 대한 식은 n에 대한 식일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다 칩시다, SN이. 그럼 이건 함수식이나 다름이 없고, 함수식이나 다름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함수식이죠. AN도 함수식이잖아요. 그것처럼 SN도 함수식이라 이 식을 구체적으로 안다? 그럼 S3가 궁금하면 여기다 3 대입하면 되고, S5가 궁금하면 여기다 5 대입하면 되고, 그럼 SN을 알면 SN-1도 아는 거죠.
왜냐면 여기다 지금 n-1을 그냥 대입하면 돼요. 이 식은 그냥 찾으면 된다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알면. 그래서 자, 이렇게 식을 찾아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SN을 구체적으로 알면 SN-1도 아는 것이고, 둘이 이제 뺄셈을 해주면 AN에 대한 식을 찾을 수 있어요. 일반항을. 그런 식으로 AN과 SN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뭐 지금 그냥 N이라 적어놓고 일반항 얘기하지 말고 뭐 A7이 궁금하다. 어떤 수열에서 7번째 항이 궁금하다. 그 값이. 그러면 SN에 대한 식을 알면 S7에다가 S6를 뺄셈 해주면 7번째 항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요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요 괄호한이 진짜 중요해요. 이 N 자리에는 수열 얘기하는 거니까 자연수만 온다 쳤을 때, 자연수만 온다고 봤을 때 N이 2 이상일 때만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 AN과 SN 사이에서. 그럼 자연수에서 N이 2 이상일 때 빼고 다른 때는 언제 있냐? N이 1일 때예요. 2 이상이 아닌 자연수는 1밖에 없어요. N이 1일 때는 AN과 SN 사이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자, 여기다가 1을 집어넣는다 쳐봐요. 그러면 1 하게 되면 S0고 첫째 항부터 0항까지의 합? 뭔가 좀 모순적이죠? 이런 표현은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N이 2 이상일 때만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고, N이 1일 때는 AN과 SN 사이 관계가 이렇다라고 따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AN과 SN 사이에는 범위를 나눠서 N이 1일 때는 이런 관계가, N이 2 이상일 때는 이런 관계가 있다. 요걸 합쳐서 정리하셔야 되겠어요. 둘 사이에서는 수열의 합과,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과, 그 다음에 일반항 사이에서는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요래요. N항까지 합에다가 빼기 N-1항까지 합? 그럼 N항만 그냥 남는 거겠죠. 근데 이건 N이 2 이상일 때의 얘기고, N이 1일 때는 요런 관계가 있다. 서로 AN과 SN 사이에. 두 가지를 구분지어서 합쳐서 세트로 달고 다니셔야 돼요. 자, 계속 이런 화면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럴 때 필요한 게 예제이지 않습니까? 예제 하나 봅시다. 자, 그러면 요 예제와 함께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감을 잡고 갑시다. 보면 수열 AN에 요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이렇다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식을 줬어요. 그때 일반항 구해봐라 그랬고, SN이 이렇다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N번째 항까지의 합에다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에다가 첫째 항부터 N-1항까지 합을 빼면, 그러면 N번째 항만 남겠지 라는 식으로 답을 구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SN을 알잖아요. SN-1은 N-1을 여기다 지금 N자리에 대입한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고, 둘을 뺄셈을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뭐 제가 계산을 똑바로 해서 적어놨는지 이런 걸 지금 매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에요. 큰 그림을 봐주세요. 아, AN은 이렇게 찾으면 되는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AN은 4n-1이야 이렇게 적어주면 지금은 답이 되는데, 이 예제에서는 원래 같으면 절대 요까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운 좋게 지금은 이렇게 적어놔도 답이 되는 거고, 원래 같으면 일반항이라 그러면 n에 대한 식이겠죠. 자, 구체적으로 식을 적어봐라 그러면 n에 대한 식이겠죠. 이 식에다가는 n에 1을 넣어도 첫째 항의 값이 나와야 되고, 2를 넣어도 둘째 항의 값이 나와야 되고, 3을 넣으면 셋째 항이, 100을 넣으면 백째 항의 값이 잘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n이 2 이상일 때만 값이 잘 나오게끔 구해놓은 거고, n이 1일 때는 그냥 요걸 답으로 적어놓으면 오류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n이 1일 때를 따로 생각해줘야 돼요. n이 2 이상일 때는 SN과 AN 사이의 관계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n이 1일 때는 첫째 항은 S1이잖아요. 그래서 1을 집어넣어서, 자, 지금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답을 적을 때, 자, 일반항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면, 자, 이거 일반항은 말이야. 이렇게 돼.
4n-1이고 근데 n이 2 이상일 때 그 다음에 3이야. n이 1일 때 지금 n을 너무 날려줬죠. 4n-1이고 n이 2 이상 n1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요렇게 답을 적어줘야 되는데 근데 보세요. 4n-1이라는 식에다가 n에 1 집어넣으면 그냥 3이 되기 때문에 여기 예제에서는 운 좋게 그냥 4n-1이라고 적어놔도 일반항이 답이 됩니다. 2 이상일 때 1일 때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냥 이렇게 적어놔도 답이 됩니다. 얘를 위에 포함시켜도 된다는 거죠. 근데 원래 이게 3이 아니라 뭐 7이다.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합쳐서 적을 수가 없어요. 범위를 따로 나눠가지고 따로 적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 식에선 운 좋게도 AN을 이렇게만 적어놔도 답이 되지만 두 가지 무조건 다 고려해야 됩니다. 범위를 나눠가지고.